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29세 주부 김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번 추석에 일어난 일로 정말 통쾌했던 반전이 담긴 사연이에요. 저를 무시하고 놀리던 신우들이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먼저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마저 저를 외면해서 결국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맡겨졌죠. 거기서 13년을 살다가 18세에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면회 오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고 함께 자란 형, 누나, 언니들이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18세에 고아원을 나온 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혼자 원룸을 얻고 아르바이트 세계를 뛰면서 대학 학비를 벌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 그리고 과외까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다들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저는 당장 생활비 벌기도 바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다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내서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 민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제가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을 대단하다고 해주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말하기 망설였는데 남편이 먼저 괜찮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수연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남편의 이런 말들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결혼할 때도 남편이 모든 걸 도와줬어요. 저에게는 주례를 서줄 사람도 혼수를 준비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남편과 시댁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쓸쓸했어요. 다른 신부들은 엄마 언니들이 와서 북적거리는데 저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수연아,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가족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어요. 시댁도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시아버지는 70세이시고 시어머니는 65세이세요. 두 분 다 교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이라 교양 있고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제 출신을 알고도 괜찮다, 이제 우리 딸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 2명이었어요. 큰 신우 정민은 남편보다 2살 위로 35세이고 작은 신우 정희는 남편보다 1살 아래로 31세예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고 각각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특히 큰 신우 정민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오빠가 대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런 기색이 다 드러났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항상 건성으로 대답하고 제가 시댁 일을 도우려고 해도 괜찮아요, 언니는 쉬세요라고 하면서 은근히 배제시켰어요. 작은 신우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명절 때 친정에 못 가니까 오히려 좋겠어요. 우리는 양가 다 가야 해서 정말 피곤한데. 언니는 친정에서 챙겨줄 게 없으니까 시댁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를 찌르는 말들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면 가족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냥 참고 지냈어요.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가기도 하고 친정에서 보내준 음식이나 선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신우들은 친정에서 온갖 가지 음식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제게는 은근히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나물이에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이건 우리 친정에서 보낸 한우예요. 아버지가 직접 키운 거라서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제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은근히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시댁일을 혼자서 거의 다 해야 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갔다가 늦게 오거나 친정에서 가져온 음식이 있어서 부담이 적었지만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해야 했어요.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우들이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정말 편하겠어요. 친정 갈 일도 없고 친정에서 뭘 챙겨달라고 할 일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시댁, 친정 양쪽 다 신경 써야 해서 정말 바쁜데. 그때도 정말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 2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우들의 태도가 작년보다 더 심했어요. 언니, 이번에도 친정 안 가시죠? 편하겠네요. 큰 신우 정미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양가 다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작은 신우 정희도 거들었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어차피 매년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첫째 날은 시장 보기와 기본적인 재료 손질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신우 둘이서 함께 했는데 신우들은 계속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맞다. 언니는 어머니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시겠네요. 큰 신우가 나무를 묻히면서 한 말이었어요. 언니, 그냥 설거지나 해주세요. 요리는 저희가 할게요. 작은 신우도 저를 부엌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신우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며느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생각이셨을 수도 있어요. 둘째 날은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어요. 전류 15가지, 나물 12가지, 탕 3가지, 찜 2가지.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신우들은 저를 계속 무시하면서 둘이서만 요리했어요. 언니는 그냥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언니가 도와주시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이런 식으로 저를 배제시켰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청소나 설거지만 했어요. 요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욱 소외감이 들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언니는 정말 편하겠어요. 요리할 줄 몰라도 되고 친정에서 이것저것 챙겨줄 걱정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친정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친정에서 뭘 챙겨달라고 하면 또 신경 써야 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저녁 준비를 할 때는 더 심했어요. 언니는 친정도 없는데 내일 어디 갈 거예요? 큰 신우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웃음이 전혀 선의가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저녁에 시댁 차례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친정 가야 하는데 언니는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집 지키면 되겠네요. 정말 편하겠어요. 갈 곳도 없으니까. 작은 신우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명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수연이가 있으면 집 지키기 좋겠네.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을 들은 신우들이 더 신이 났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언니는 갈 곳도 없으니까 여기서 집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야 하는데. 언니는 정말 편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택배요. 김수연님 택배. 택배 기사님이 시댁으로 택배를 가져온 거예요. 제 이름으로 온 택배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문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택배 상자는 꽤 큰 편이었고 발신인을 보니 희망사회복지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 뭐 주문하셨어요? 작은 신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문한 게 없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왜 택배를 보냈는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추석 선물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한우 EKG,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전통 한과 세트,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 세트. 정말 고급스러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신우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봤어요. 와, 이거 정말 비싼 거네요. 한우가 이렇게 좋은 걸로.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막내 수연이에게. 안녕. 나는 선영 언니야. 기억나니? 너보다 3살 많았던 언니. 정말 정말 오랜만이지. 언니가 이제 희망사회복지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수연아,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축하해. 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똑똑했던 막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니. 추석이라서 선물을 보내고 싶었는데 내 주소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 고아원에 연락해서 겨우 알아냈어. 수연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아이였지. 언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내 남편분께도 안부 전해줘. 우리 수연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혹시 명절 때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 언니가 있는 곳에 와도 되고. 언니가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사랑하는 우리 막내 수연이에게. 언제나 내 편인 선영 언니가. P.S.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다른 형, 누나들도 모두 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 다들 보고 싶어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신우들이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신우가 물었어요. 저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가 보낸 거예요. 고아원에서요? 큰 신우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보다 3살 위였던 언니인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시어머니께서 선물들을 보시며 놀라셨어요. 어머니, 제가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가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정말 고마운 분이네. 꼭 인사드려야겠다. 시어머니께서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신우들도 선물들을 보면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 6시쯤에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상자였어요. 발신인을 보니 이번에는 우죽대한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택배가 왔네요. 신우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최고급 한우 3kg, 전복 한 박스, 6년근 인삼 세트, 고급 과일 세트, 전통주.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었어요. 신우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역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수연이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오빠입니다. 기억나나요? 너보다 5살 많았던 오빠. 수연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선영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저는 지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수연아, 내가 고아원에서 나간 후에도 오빠는 계속 너를 생각했어. 넌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거든. 공부도 잘하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명절이라서 선물을 보내고 싶었어. 시댁분들과 함께 드세요. 우리 수연이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 오빠가 도와줄게.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동생이야. 오빠 연락처 10-XXXX-XXXX.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민호 오빠가. P.S. 다른 형, 누나들도 모두 내 소식을 알고 있어. 곧 연락이 올 거야. 이번에는 명함도 들어있었어요. 정말 큰 건설회사 대표이사였더라고요. 신우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언니, 이분은 누구세요? 작은 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오빠예요. 지금 건설회사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대표이사님이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신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 8시쯤 또 다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상자였고 발신인은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과장 이정우였어요. 또 왔네요? 큰 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건 정말 최고급이네.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었어요. 최고급 한우 오케이쥐, 전복, 해삼, 인삼, 각종 건강식품, 고급 과일 세트. 백화점에서 파는 최고급 명절 선물 세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었어요. 편지도 있었어요. 우리 똑똑했던 수연이에게. 안녕, 수연아. 나는 정우 오빠야. 기억나지? 너보다 5살 위였던 오빠.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어. 과장까지 됐다. 수연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오빠가 얼마나 내 걱정을 했는지 몰라. 고아원에서 나간 후에도 계속 너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뻤지.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것도 잘하고. 명절이라서 선물을 보냈어.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만 받아줘. 그리고 수연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내 형, 누나들이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오빠가 항상 여기 있을게. 사랑하는 우리 막내에게. 정우 오빠가. P.S.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오빠가 최고의 의료진을 연결해 줄게. P.S. 이은혜 누나도 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 내일 연락이 올 거야. 명함을 보니 정말 서울대병원 외과과장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우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감탄사만 연발하고 계셨어요. 수연아, 이분들이 다 너와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분들이야? 네, 어머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한 인연들을 가지고 있구나. 시아버지께서도 오셔서 선물들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아버지, 수연이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시아버지께서도 감탄하셨어요. 신우들은 정말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 은혜 언니야. 은혜 언니. 제가 고아원에서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어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정말 언니처럼 절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언니? 언니세요? 정말요? 응,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정우가 알려줬어. 우리끼리 연락하고 지내거든. 그랬구나.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나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수연아, 내일 시간 있어? 언니가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로 오신다고요? 응. 내일이 추석이잖아. 너희 시댁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멀지 않아요? 괜찮아. 그리고 수연아. 네. 언니가 지금 국회의원이야. 순간 제가 말을 잃었어요. 뭐, 뭐라고요?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어. 그래서 더 바쁘긴 하지만 우리 막내 결혼한 건데 어떻게 안 가겠어? 언니, 정말요? 국회의원이요? 응.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어. 수연아,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누구였어?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인데 내일 오신다고 하세요. 그래? 좋구나. 우리가 인사드려야지. 그런데 그 언니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세요. 뭐? 국회의원? 시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신우들이 정말 얼굴이 하얘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형, 누나들이 모두 이렇게 성공하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신우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니, 커피 드릴까요? 언니, 이거 드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정말로 은혜 언니가 오셨어요. 오전 11시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시댁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 언니가 내리셨어요. 수연아, 언니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아우라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국회의원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언니, 저는 뛰어가서 언니를 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었어요. 언니께서 시댁에 들어오시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자란 김은혜입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인사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곳까지.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와야죠. 수연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동생이거든요. 은혜 언니께서 준비해 오신 선물도 엄청났어요. 정말 최고급 선물 세트들과 꽃다발, 그리고 이건 수연이 시댁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따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수연아, 이건 너 결혼 축의금이야. 늦었지만 받아줘. 봉투가 엄청 두꺼웠어요. 언니, 이건 너무. 괜찮아. 언니가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언니께서 또 다른 봉투를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고아원 나온 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그동안 못 도와준 거 미안해서. 이걸로 좀 편하게 살아. 은혜 언니께서 시댁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아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이 수연이를 좋아하셨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정말 의젓하게 다른 아이들까지 돌봐줬어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한 거 정말 대단해요. 저희들도 모두 수연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우들이 완전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은혜 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밤새 간병해주고 그런 수연이가 좋은 가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수연이가 와서 정말 좋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 그럼요. 수연이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아이예요. 은혜 언니께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언니께서 고아원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수연이가 중학생 때 고아원에 새로운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계속 울었는데 수연이가 한 달 동안 매일 밤 그 아이 옆에서 자면서 달래줬어요. 고등학생 때는 자기 용돈을 모아서 어린 아이들 간식을 사주곤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항상 1등이었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계속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신우들은 정말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 수연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시댁에서도 수연이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은혜 언니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수연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언니.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잘해주세요. 혹시 힘든 일은 없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신우들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언니, 사실. 응, 말해봐. 가끔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좀 서러울 때가 있어요. 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연아, 우리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야. 하지만, 수연아, 혹시 여기서 누가 너를 무시하거나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언니께서 다시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실 저희 고아원 출신들끼리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수연이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울 거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수연이가 여기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언니의 말씀에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혜 언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혹시 여기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언니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수연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내 가족이니까. 언니,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리고 다른 형, 누나들도 모두 널 보고 싶어 해. 언니께서 명함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명함이고 이건 다른 형, 누나들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 은혜 언니가 떠나신 후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제대로 못 봤네.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인연이 있는 걸 보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알겠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제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겠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할게.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살게.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신우들이었어요. 큰 신우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정미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작은 신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언니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정희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신우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풀렸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제대로 못 말려서.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잖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분들이 모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나도 몰랐어. 연락이 다 끊겼었거든. 앞으로는 자주 만나야겠다. 그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 그 후로 시댁에서의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우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훨씬 더 챙겨주시게 됐어요. 수연아, 내 언니분이 국회의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수연아, 내 오빠분들도 언제 또 오시니?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진짜 가족들이 다시 생긴 거였어요. 은혜 언니를 통해서 다른 형, 누나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정우 오빠는 정말로 서울대병원 외과과장이었고, 민우 오빠는 대한종합건설 대표였어요. 선영 언니는 희망사회복지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형, 누나들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계셨어요. 정우 오빠는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고, 미영 언니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준호 오빠는 IT 회사 대표였고, 수진 언니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어요. 모두 13명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계셨어요. 며칠 후에 고아원 출신들끼리 모임을 가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었어요. 수연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수연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이 낳을 때도 우리가 도와줄게. 시댁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은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매년 명절 때마다 모이자. 그리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고. 수연아 시댁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인사드리러 가자. 수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수연아, 우리가 만든 장학재단이 있어. 고아원 아이들 지원하는 거야.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형, 누나들이 이렇게 뜻깊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좋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다음 명절인 설날에도 형, 누나들이 모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해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인연이 있구나. 수연아, 내 형님들 언제 또 오시니?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겠다. 신우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니 형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도 그런 분들과 함께 잘하셨으니까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언니,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언니를 진짜 언니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은혜 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수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언니? 우리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정부에서 표창을 받게 됐어. 그래서 시상식이 있는데 너도 함께 가자. 저도요? 응. 너도 이제 우리 재단의 이사야. 당연히 가야지. 시상식 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가족들이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시상식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수연아,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도 있고 시댁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진짜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받던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됐어요.
이제는 명절이 되면 제게도 갈 곳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추석은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신우들의 무시와 놀림이 오히려 제게 진짜 가족을 찾아준 계기가 됐으니까요. 최근에는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형, 누나들이 모두 축하해 주시고 아이용품들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연이 아이가 태어나면 고모, 삼촌들이 13명이나 되는 거야. 은혜 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댁에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구나. 수연아, 몸 조심해. 우리가 잘 돌봐줄게. 신우들도 저를 정말 잘 챙겨줘요. 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언니, 저희가 아이용품 쇼핑도 같이 가요.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형, 누나들과 함께 후배들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서 만난 인연들이 정말 소중했어.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어려운 후배들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더욱 고맙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고아원 아이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죠.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과의 인연이 오히려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이런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올해 추석 신우들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됐네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형, 누나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